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실제 성행위를 촬영하고 이걸 대기업이 만들어서 팔고 배우들은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심지어 정부는 여기서 꼬박꼬박 세금까지 걷어가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냐면요. 바로 100년 넘게 음란물을 법으로 금지해온 나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산업의 실체를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시작해야겠죠. 영상에 나오는 건 연기가 아닙니다. 실제 성행위를 그대로 촬영한 거죠. 이게 바로 다른 엔터테인먼트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걸 무슨 음지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자본을 가진 대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입니다. 배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숨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이랑 이름을 다 걸고 활동합니다. 팬미팅도 하고 SNS도 하고 다른 연예인들이랑 똑같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이 모든 활동에서 나오는 돈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간다는 사실, 국가가 수익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건 사실상 이 산업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겉으로만 보면 이건 완벽한 합법 산업처럼 보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는 100년 넘게 음란물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역설을 풀기 위해서 그 뿌리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건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깊고 오래된 법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 따라갈 지도 같은 겁니다. 1907년에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가장 최근인 2022년의 새로운 규제까지 이 네 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 역설의 비밀이 풀릴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907년에 만들어진 이 법, 형법 제175조입니다. 음란한 물건을 반포하면 처벌한다. 아주 간단하죠? 중요한 건 이 법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만 보면 포르노그래피는 지금도 일본에서 불법인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럼 AV 산업은 어떻게 존재하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모자이크. 정말 간단하죠? 이 모자이크 처리로 성기 노출을 피해서 법 조항을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산업을 합법화시켜준 게 아니라 법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들어준 셈이죠. 시간이 흘러 1948년 전쟁이 끝난 일본은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성산업을 아예 금지해서 지하로 숨어들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양지로 끌어내서 관리하고 세금을 거둘 것이냐. 일본 정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어차피 없앨 수 없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관리하겠다.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죠. 자, 이제 이야기는 기술이 모든 판을 뒤엎어버린 시대로 넘어갑니다. 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거대한 산업으로 폭발하게 됐을까요? 1980년대 바로 VCR, 비디오 테이프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극장 같은 곳에서나 볼 수 있었던 성인물이 이제 각 가정의 거실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했고 이 시점부터 금지라는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90년대와 2000년대가 되면서 이 산업은 이제 그냥 관리 대상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주체로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시장 규모가 수천억엔 단위로 추정됐습니다. 일본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 AV 생산국이 된 거죠. 자,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정부의 생각은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커져버린 산업을 정부가 갑자기 이건 불법! 하고 금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간 당장 막대한 세금을 잃게 될 거고 이 거대한 시장은 고스란히 조직범죄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금지해봤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지하로 숨어버릴 뿐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이 산업을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이야기는 현대로 넘어와서 정부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관리의 고삐를 죄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 바로 이겁니다. 2022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AV 신법인데요.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절차들을 법으로 못 박아놨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한 달, 그리고 영상 공개 전에 4달이라는 생각할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고
그 사이에는 언제든 계약을 취소할 권리로 보장하죠. 이건 방치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옆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의 선택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본이 관리를 선택한 반면 한국은 2004년에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본에서는 산업이 어쨌든 양지에 남아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더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근본적인 통치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일본은 현실주의를, 한국은 도덕주의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이 AB 산업을 허용하고 있는 건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고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통제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이다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판단의 결과물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역설의 뒤에는 성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한 국가의 통치 철학이 숨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